이전 이야기 에피소드 32-1 영상을 보고 오시면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고수분들이 항상 하시는 실력만 있으면 소액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그치.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다시 이제 재기를 노리고 2023년 7월에 시작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예수금 관리나 계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되는 매매를 최대한 하려고 했고, 내가 수익이 나지 않는 매매는 최대한 배척을 했어. 왜냐하면 1년 6개월 정도 22년도 23년도 상반기까지 매매를 말아먹으면서 내가 어떤 매매를 했을 때 자빠지는지 너무 잘 알겠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고, 하루에 뭐 적은 금액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매는 최대한 기다려서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매매를 안 하는 날도 많았고, 대신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는 진짜 불같이 덤벼서 매매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수익이 나면 항상 50% 이상은 출금을 했고. 아,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하다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뭐 매일매일 하진 않았지만, 정확히 언제까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출금에 신경을 많이 썼다. 아, 근데 많은 고수분들이 출금을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돈을 번 상태에서 출금을 안 했는데 계좌가 뒤로 가거나 마이너스가 됐다, 이럴 때 있는 심리적 타격이랑 돈을 출금해 놓은 상태에서 조금 이제 손절이 나간 상태에서의 심리적 타격은 굉장히 다르거든. 예수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그 손절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돈을 벌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면 출금을 안 하고 복리로 계속 매매를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게 사람인지라 어느 날은 꼭 맞게 돼 있어.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최대 손실 금액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빠른 손절도 있겠지만, 장치적으로 내가 막을 수 있는 거는 예수금을 키우지 않는 거야. 베팅력을 키우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출금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고, 예수금이야 실력과 운대가 맞으면 알아서 잘 크니까 예전에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출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 그럼 1,0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하셨을 때 미수나 신용도 사용하셨나요? 신용은 쓰지 않았지만 미수는 항상이었다. 나는 예전부터 종가 베팅 할 때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있으면 뭐 3,000이든 4,000이든 홀딩을 해서 항상 넘어왔거든. 재기를 할 때도 미수를 진짜 나는 적극적으로 썼지. 왜냐하면 나는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시장을 보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기도 했고. 예전에 5천만 원씩 뭐 10종목 5억치 종가 베팅 하실 때도 그때도 미수는 사용하셨던 거였어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썼지. 아, 적극적으로? 미수를 사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이 계속 났다는 거는 미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미수는 당연히 잘못이 없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잘 갈린 칼이냐, 완전 무뎌진 녹슨 칼이냐, 그렇게 될 뿐이지. 그럼 미수 사용하실 때 특별한 원칙이 있으세요? 한 종목에 몰빵은 하지 않는다. 미수를 쓰되 미수 총금액을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것 같아.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그것도 더 신기한 게 수익이 계속 쌓이다 보면 앞전 수익금을 담보로 해서 한 번씩 그런 느낌 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 그치. 한번 때려야 된다. 욕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 종목 해서 예를 들어서 20%짜리 종목인데 나 예수금이 뭐 1억 있으면 5억치 사가지고 이거 내일 5% 10% 먹으면 얼마인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있기야 있는데 나는 항상 최악을 좀 생각을 하거든. 예전에 피디님이랑 같이 그거 맞았던 것 같은데, 신풍시약 것도 그렇고. 네. 나는 또 이제 9.11 테러를 얘기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를 고등학교 때 겪어봤거든. 주식을 하면서 겪어본 건 아니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나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봐. 그렇기에 미수를 사용을 해도 나눠서 쓰는 편이고, 진짜 행여 모를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한 종목의 미수 몰빵은 내가 못해. 저도 신풍제약 사건 이후로 풀베팅 안 한 것 같아요. 그치. 이게 무서워 이거. 한 2억치씩 종가 베팅 한 적이 있었거든요. 풀 미수는 아니었는데 미수 조금 써서 넘어가는데 잠이 안 온 거예요, 진짜. 멀쩡한 회사인데 갑자기 내일 악재가 터지면 어떡하지? 그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안 돼. 그 전에는 날려봤자 몇 천이었지만 억 단위 날아가면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맞아봐야지 이거 좀 교훈이 있다, 그죠? 맞아. 이거 인생 돌아간다니까. 갑자기 지금 멘탈이 안 좋은 거네. 내가 안 좋은 기억을 끄집어냈네. 아니야, 농담입니다.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수익 내시는 게 저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지금 하시는 매매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매매라고도 보일 수 있는가요? 나는 다른 매매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봐. 다른 매매 방법들이 있겠지만 짱돌이 많이 터지는 구간이 있고 갭이 잘 안 뜨는 시장도 있긴 한데, 내가 하는 매매들은 다른 매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세력들의 선택이 이루어야지만 주가 상승이 나오는 매매를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적당한 종목
종목에 적절하게 들어갔으면 나는 그렇게 시황은 많이 타지는 않는다고 봐. 다른 매매 기법들에 비해.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몇천만 원 수익 나셨잖아요. 최근에도 계속 월별로 보면 몇천만 원인데 일별로 열어서 봤을 때 꾸준한 수익이 쌓여서 저수익이 됐다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도 좀 구분하셔야 될 게 월별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수익인데 한 방에 운이 좋게 먹어서 내는 수익이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뭐 150, 200만 원, 8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수익 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치. 근데 다르지. 이게 주식판에도 뭐 반짝 스타도 있고 잠깐 잘하다가 이제 다음 달에 너무 폭삭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돈을 버는 것도 나는 이게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많이 꾸준히 버는 게 베스트겠지. 근데 나는 이것도 만족해 하고 있고. 큰 금액이에요 진짜. 그죠? 그치. 큰 금액이지. 누군가한테는 이거 1년 연봉이고 그리고 이제 매달 나가야 될 돈, 그리고 이제 내가 매일 생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생활들을 돈적인 외의 것들, 뭐 운동, 산책, 친구들과 지내는 것도 지키려면 많이 벌고 많이 잃고 이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꾸준하게 계속 버는 게 나는 장기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도 그게 맞더라고. 하시는 매매가 시장 영향을 크게는 받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매매 장점인 거고 또 다른 장점이나 뭐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하루 종일 풀타임을 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매매일 뿐이지. 더 화려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한테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커 보이지 않는 수익금일 수도 있어. 근데 체력이 뒷받쳐주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각자의 일상이 있고 일이 있고 생활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하면서 주식 매매는 주식 매매대로. 나는 사실 지금 전업이지만 만약에 좋은 기회에 일할 자리가 있으면 일하면서도 주식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일도 하고 싶기는 해. 돈을 떠나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다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의 나는 일을 하면서도 주식을 보면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는 난 생각을 하거든. 더 잘 될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 하면. 그럼 지금 하시는 매매를 좀 정립해 나갈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심적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 이 매매가 풀타임을 뛰지 않는 매매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결산이 느는 게 폭발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잘남을 좀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느려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참고 매매를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적응되다 보면 오히려 이제 풀타임 매매를 하는 게 좀 힘들다. 매매를 엄청 참았다가 거의 장이 끝날 무렵에 매수하시거나 그치. 시간 외에 매매를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규장이 끝나고 그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이면에는 굳게 믿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 근데 그 세력들은 개미들을 잘 안 태우려고 하고 그들이 가진 패를 나는 항상 마지막에 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종가 베팅에 집중을 했던 거고 시간이 흐를수록 후반부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새롭게 시작된 대체 거래소도 후반부에 더 집중을 많이 하거든. 미세한 호가창의 변화라든가 거래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 갈수록 더 집중을 해서 봐. 왜냐하면 이 세력들은 우리를 안 태우고 가고 얘네들이 가진 패를 항상 마지막에 깐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닐 때도 있어. 처음부터 지들 패 까고 그냥 왁 달려갈 때도 있는데 그런 날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가는 날도 있고. 갑자기 왁 하고 가는 거는 나랑 상관없는 종목인 거고. 그치. 이제 나랑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후반부에도 뭐 패를 까지 않고 조용하게 끝내서 아침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처음부터 가는 애들밖에 없다 싶을 때는 좀 이렇게 비중을 낮춰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장중 돌파도 있고 눌림 상따, 뭐 스윙 중장기 투자 뭐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는데 이 매매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그냥 내가 매매하기 편했어. 나한테 잘 맞았다. 내가 막 손이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눈이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나는 시황을 천천히 보고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고 이게 내일 대응하기도 편하겠다. 그리고 남들도 좀 보겠다. 그걸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게 나한테 맞았던 매매지. 지금 대체거래소 도입되면서 지금 800개 종목이 다 거래되고 있나요? 거래되고 있지.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체거래소 시간에 이제 매매를 하는데 누군가한테는 기회고 누군가한테는 그냥 그저 그런 시장이고 누군가한테는 또 안 좋은 시장이지. 돌팬티님도 매매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전과 같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환호를 외치는 분위기기는 해. 나 역시도 좀 매매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난이도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거는 너무 피곤하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식이라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보든 안 보든 신경이 쓰여지고 피곤해. 어제 아침에 올려주신 일지 보니까
아가방을 오후 5시 넘어서 매도를 하셨고 오후 5시쯤에 매수를 하셔서 또 금방 올라가서 매도를 하셨거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 30분쯤에 매수하셔가지고 그니까 다음날 아침 8시에 바로 매도하셨고 새로운 시장인 거잖아요, 대체골에서. 완전 새로운 시장이지. 새로운 시장을 직면하셨을 때 어떻게 이걸 적응한 거예요? 이것도 조가 베팅이랑 나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 누구나 보는 종목이고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 장중 돌파 매매가 아니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도 빠르지 않고 손도 빠른 편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도 할 수 있는 매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공부가 된다면 주식은 노력의 영역에서 된다고 봐. 다른 뭐 선물 거래 같은 거는 나는 사실 잘 모르겠고 거기가 노력의 영역으로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야. 근데 주식 내가 하는 장 후반 종가 베팅 대체거래소 매매는 노력의 영역에서 나는 이거 충분히 된다고 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재능의 영역, 뭐 노력의 영역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잖아. 재능의 영역보다는 노력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다. 나는 이게 충분히 된다고 봐. 내가 만약에 나중에 뭐 아이를 갖는다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좀 매매를 좀 가르쳐 보고 싶기는 해. 그럼 휴대폰으로도 매매하신 적이 있으세요? 휴대폰으로도 매매한 적 있지. 시간이 8시까지 하다 보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나는 크로스핏을 항상 저녁 8시부를 간단 말이야. 아, 네. 그러면 이게 7시 반까지는 종목을 추스려놔.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매수를 하겠다. 걸어두고 갈 때도 있고 운전하고 가서 거기 도착해서 크로스핏 체육관 안에서 매수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서 매수를 막 해서 넘어온 날도 사실 굉장히 많아. 아, 이제 8시 장 마감이니까 8시에 장 마감이니까 7시 반부터는 어쨌든 새로 튀어나올 종목도 없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면 되니까. 종목이 추려졌고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단가 설정을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접근을 시켜서 비중을 설정을 해서 매수가 되면 되니까. 단 운동은 또 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핸드폰으로 매수를 하는 거지. 매매가 너무 빨리 끝나셔가지고 인터뷰를 한참 했는데도 10시 28분이거든요. 보통 이때쯤 어떤 거 하세요? 지금 벌써 옷 갈아입고 아파트 헬스장에 가 있을 시간이기는 해. 아, 원래는요? 10시 반 전에 아파트 헬스장 가 있고.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헬스장으로 이동 한번 해볼까요? 가자, 운동하러. 운동을 또 해줘야지. 오늘 혹시 몇 분 알고 운동하실 건가요? 일반적인 헬스는 오늘 안 할 거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거든. 러닝머신으로 200m 뛰고 턱걸이하고 200m 뛰고 깁스하고 200m 뛰고 덤벨 스쿼트하고 200m 뛰고 덤벨 스러스트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어깨 운동 같이 해주는 거 하고 또 200m 뛰고 와서 복근 운동하고 그게 1라운드 휴식 2분 안쪽으로 쉬고 반복할 거예요. 3라운드 정도 하면 한 20분 내외로. 아침에 헬스 하시고 저녁에 크로스핏 하시잖아요. 이런 열정과 정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정력? 이거 그냥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집에서 모니터만 보면 눈 아프니까 그냥 건강할 때 운동하는 거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뭐 어느 부위를 하겠다. 예전에는 가슴 하면 다음날 안 하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컨디션 되는 대로 막 해버려. 닉네임 돌핀티라고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별명이 친구들이 찬돌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렇게 부르는 애들도 있었고. 혹시 뭐 어떤 부위가 좀 뭐 단단하다, 팔이 단단하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진짜 그런 의미 하나도 없어. 손실 보거나 주식 계속 하시다 보니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쌓이잖아요.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난 도움 많이 된다고 봐. 이게 사실 손절할 때 집에서 욕할 때도 많은데 그런 뭔가 차오르는 것들을 땀 흘리고 나면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그치 이게 무거운 거 들 때 막 힘줄 때 막 이러면서 그런 걸로 풀 때도 많아 사실. 손실 본 날 또 혹시 운동을 오시나요? 운동은 항상 하지. 오히려 손실 본 날 운동이 잘 돼. 열받아 있어가지고 운동 진짜 잘 돼. 아, 지금 이렇게가 1라운드예요? 이제 오늘 촬영하니까 3라운드만. 나스닥 값을 작성하신 댓글 수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25년 4월 22일 기준으로 14만 1373개를 작성하셨던데 댓글을 왜 이렇게 많이 작성하신 거죠? 댓글을 내가 하는 매매를 카페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실력 발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어떤 매매를 하지 저 사람은 어떤 매매를 하지 그리고 그 달에 잘하는 사람들이 꼭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매매를 하나 내가 놓친 것들은 없나 확인할 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일지와 글들을 확인하려고 했었을 뿐이야. 난 그러면서 이 글을 봤나 안 봤나 확인할 차원에서 글도 남기기도 했고. 댓글을 14만 개 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거를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순수히 내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일부였을 뿐이고 실력 향상을 위해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항상 이렇게 오전에 헬스, 저녁에 크로스핏 하시는 거예요? 맞아. 이제 오전에는 컨디션이 되면 무조건 하려고 하고 크로스핏은 내가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아. 손실을 보든 수익을 크게 받든 오늘 만약에 저녁에 종목을 내가 잘못 잡아도 난 운동을 꼭 갈 거야. 작년에 크로스핏에서 이제 조그맣게 시상식을 했어. 상이 3개가 있더라고. 최우수상, 신인상, 그리고 항상. 근데 그 얼레이즈 그 항상을 내가 받았거든? 출석률이 그 해에 가장 좋은 사람, 그게 나였던 거야.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체육관을 나갔을 뿐인데 막상 받을 때는 이런 상이 다 있나 했거든? 근데 이게 받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왔던 것 뿐이잖아. 나와의 약속을 그냥 계속 지켜왔던 것 뿐이고, 그거를 뭐 누가 인정해줘서 고맙다라기보다는 그냥 나도 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꾸준히 생각 없이 하는 거, 그게 어쩌면 나에게 강점일 수 있겠구나. 매매일지도 꾸준하게 작성하시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고. 아 근데 매매일지를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손실 보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고 손실 많이 보신 날도 부담이 없으세요? 부담이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나도 조금의 부담감은 있어. 나의 노하우라는 게 노출되는 거기도 하고, 잘 되든 안 되든 누군가에게 나는 그렇게 매매일지를 올리는 게 언제부턴가 이게 평가가 되어 버리더라고. 평가라는 거는 트레이더들을 줄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매매일지를 올리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낭만이라는 게 있었거든. 매매일지를 공유함에 있어서 서로 으쌰으쌰 열심히 잘해보자, 우리도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매매일지를 올리면 저 새끼 저거 목적이 있어서 올린다, 욕을 처먹더라고. 주식판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매매일지를 올리는 게 선의의 행동일 뿐이고 부담이라는 측면보다는 옛날의 낭만을 생각해서 다시 올리기 시작했던 걸 뿐이야. 그냥 다시 내가 매매가 잘 돼서 다 같이 잘해보자, 이런 생각? 그게 좀 커 사실. 일단 지금 2라운드 3라운드 하셔야 되니까 다시 파이팅 하시죠. 매매하시는 시간보다 운동하시는 시간이 더 길 것 같은데요. 바빠. 운동하래야 일광욕 하러 이제 또 산책 나가줘야 돼. 강아지들이요? 이제 하루 일과가 매매 종료되고 나면 운동 가셨다가 강아지 산책 가셨다가 그다음 몇 시쯤에 다시 오후장 보시는 거죠? 보통은 갔다 와서 밥 먹고 샤워하고 1시에서 1시 반 사이? 1시에서 1시 반에 앉으셔서 7시 30분까지 장 보시다가 크로스핏 가시고 매일매일 반복이에요 이게? 맞아. 야들아 산책 가자. 가기 싫어도 도망가는 거. 자, 산책 가면 또 줄게. 자, 입자. 아유, 얘네 째까내가지고 아주 그냥. 2개월 됐다고 하셨죠? 맞아. 강아지 키우신 지? 가자, 산책. 안녕 강아지야. 강아지 귀엽노. 산책시키시는 것도 운동이 될 것 같은데요? 유산소야, 어떻게 보면. 주식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루에 얼마 정도 주식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었지. 12시간 이상 하셨던 거네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없지 사실. 최대한 많은 거를 보고 내가 한 매매들을 피드백을 하고 반복적으로 보면서 고치려고 했지. 선천적으로 몸이 튼튼한 스타일이세요? 나 몸 튼튼한 스타일 아니야. 나 체력이 나도 막 되게 좋은 편도 아니라서 그냥 운동을 즐겨하는 편이지. 하루에 운동 2번 하시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지 않나요? 오늘은 짧게 한 거긴 한데 내가 엄청 막 빡센 강도로 2번을 하진 않거든. 가볍게 땀 흘릴 정도? 한 번을 하면 좀 그날은 좀 빡세게 뭐 무겁게 하는데. 아까 되게 빡세게 하시던데. 아니야 그 빡세게 한 편은 아니야 그거. 지금이 2025년인데 진짜 옛날에 전업했을 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 되게 감사하지. 예전에는 진짜 그 방구석에서 되게 우울감과 싸우는 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도 좀 하고 요령이 많이 생긴 거겠지 뭐. 똥 싸네. 똥 치워야지 이거. 손절 크게 한 날도 산책하면서 똥 줍거든? 뭔가 해탈하는 기분이야. 진짜 이거 와 다행히 뭐 크진 않아서 금방 치워. 강아지 키운 지 2달 됐다고 하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키워보시니까? 내가 막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나는 애기들을 좋아하면 더 좋아하지. 얘네들이랑 좀 지내다 보니까 예전과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일상의 소소함에 감사하고 행복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런 게 나는 되게 부족했거든.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거, 그런 게 조금씩 생긴 것 같아. 얘네들 키우면서 더. 그리고 일상생활 하다 보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는데 얘네들 보면서 뭐 치유할 때도 있고, 화를 내면 뭐하나 뭐 그럴 때도 있고.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4년 5년 전 나주다 카페에 BS 차트만 올리면서 고수인 척 하는 분의 글을 보고 환호하시는 분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글을 쓰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있어. 내가 한번 발끈했었지. 어떤 상황이었었죠 그게? 그런 거야. 이제 수익 금액이 없거나 몇 주로 매수했는지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로 뭐 분위기 선동하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지. 잘못된 방향으로 하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김이 빠지거든. 그런 걸 보면 내가 일지를 써서 뭐하나 싶을 때도 많고,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낸 거 같기는 해. 그때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 옛날에 손절남 형이 활동 많이 안 했을 때 어떤 분이 엄청 고수인 척 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 말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아. 몇 분 계셨잖아요. 몇 분 있었으니까 뭐 대화하다 보면 누군지는 알지. 손절남 형이 이건 사람들 돌아가게 만드는 거다 댓글에 남겼었어요. 금액이라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뭐 BS 차트에서 엄청 설명이 화려했어요, 제 기억에. 맞아. 설명이 진짜 뭐 거의 뭐 소설 수준으로. 그런데 그 글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맞아. 그 당시에 조회수가 수천 회가 되고 댓글도 막 200개 300개씩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팬들이 손절남 형한테 엄청 뭐라 했었거든요.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맞아.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 이 주식판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가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진짜가 사짜가 되고 사짜가 진짜가 되고 그런 경우도 많아. 그런 사람들은 한 번씩 꼭 유행병처럼 튀어나와. 튀어나왔다가 한 6개월 뒤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잖아요. 맞아, 없어져. 남아있을 수가 없지. 초보분들 중에서 마법의 기법, 어떤 자리에서 사면 무조건 수익 난다, 이런 걸 찾으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거든요. 있지. 혹시 돌팬티님도 그랬던 경험 있으세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뭐 그런 거는 믿지를 않았던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사면 무조건 간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고. 마법의 검색식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도 검색식 뭐 만들 줄도 모르고 보는 것도 몇 개 없고, 근데 그것도 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활용을 할 뿐이지,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이 부딪혀 보려고 했던 것 같아. 매매를 많이 해보고, 내가 이제 주로 많이 봤던 거는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매매 스타일이라던가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는가,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댓글도 남기고 글도 남기고. 검증된 사람들의 글을 보려고 하셨네요. 그치. 최대한 큰 금액을 버는 사람도 중요했고, 꾸준히 살아남은 사람들의 글도 중요했고. 오전에 촬영할 때 말씀드렸던 거지만 수익금 손실 금액을 다 오픈하시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지 쓰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매매일지 작성하시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일지를 올리기 위해서 더 조심스럽게 매매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으세요? 지금은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의 루틴일 뿐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듯이 누군가도 내 매매일지를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겠지. 선행의 선순환? 그런 느낌이지 뭐. 2022년도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의 기준은 다 다르다고 봐. 나도 한때는 돈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고, 돈만큼 중요하다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의 나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 일상생활을 할 때 적당한 돈, 남들보다 잘 살고 풍족하게 살고 좋은 지역에 살고 그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생을 가꾸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거는 결국에 그게 돈은 아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돈을 벌었으면 내가 이게 매매를 그만두고 일어나는 수도 있는 게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기도 하고. 돈이 꼭 필요는 하지만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그치. 내가 누군가에게 그저 뭐 돈 잘 버는 사람, 돈에 미친 사람으로 설명되고 싶지가 않아. 예를 들면 뭐 강아지 산책을 자주 하는 사람,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 크로스핏에 갔더니 맨날 있는 아저씨,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싶어. 그런 거야. 이제 돈 버는 거에 한번 너무 빠져 있으면 주말에도 너무 거기에 미쳐 있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게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벌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랑 캠핑을 간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가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서 시간을 보냈다든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집중을 좀 하는 편이야 지금은. 최근에 재기에 성공하시고 1년 7개월 동안 5억 정도 수익이 되시잖아요. 수익 낸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일단은 내가 한번 자빠져 봤기 때문에 이 돈을 절대로 잃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무리하게 재투자를 해서 영혼의 베팅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베팅을 하려고는 안 하고 있고, 최대한 돈을 묶어두고 그냥 야금야금 버는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소비 습관이 크지가 않거든. 그냥 나 먹는 거 사 먹는 거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긴 한데, 내 물건, 옷 같은 거 사는 거 크게 뭐 비싼 거 좋아하지 않거든. 그런 것들이 나를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돈들을 최대한 은행에다 두고 매매해서 수익 나면 또 인출해서 자꾸만 통장에 쌓으려고 하지. 살면서 뭐 목돈 쓸 일이 또 생기면 그때 또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게 이제 계좌 관리와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큰 수익이 나는 날도 있고 큰 손실이 나는 날도 분명히 있잖아요. 다음 날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시나요? 나는 뭐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걸 계기로 막 베팅을 세게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 수익이 났으면 출금을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면 손실이 났다 그러면 별다른 입금 없이 손실금을 복구를 하려고 하지. 어차피 이게 예수금이 커지는 거는 그런 시즌이 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웬만해서는 예수
예수금 잘 안 늘려. 폭발적으로 내 실력이 올라왔다 느끼면 그때 올리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매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예수금에서는 더 늘릴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방금 말씀하신 뭐 잘 맞는 시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나의 매매가 좀 더 잘 통하는 시장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것도 그렇고 운도 터질 때가 있어. 사람이 뒤로 자빠져도 벌 때가 있거든. 진짜로 난 분명 매매를 잘못했는데 돈이 벌려. 그럴 시즌이 있어. 그럴 때 뭐 출금 조금 하고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금을 늘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야.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무조건 돈 벌 생각만 하는데 이게 반대로 진짜 맞기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돈을 잃는 게 바로 나 자신이 돼버리거든. 왜냐면 이게 돈을 잃고 사람이 방 안에서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거든. 그러면 이제 흔히들 다 아는 손절 후 몰빵 이거 몇 번 하면 예수금 날라가고 이거를 진짜 며칠만 반복해도 깡통. 생각보다 엄청 빨리 돈이 없어지잖아요. 진짜 바로 순식간에 다 녹아버리죠. 나도 예전에 수도 없이 겪어봤고 최근에도 겪어봤으니까 예수금을 늘린다?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비중 늘리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 정도까지로 매매했을 때는 수익이 잘 나는데 1000, 1500 넘어가는 순간 바로 이제 계좌가 망가지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면 1억 내외에서는 그 어떤 매매도 본인 실력에 따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500이든 1000이든 500 매수하나 1000 매수하나 1500 매수하나 3000 매수하나 별 차이 없거든. 다만 5000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호가창을 깨트리면서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이제 한 번씩 생기니까 거기서부터는 진짜 이게 안 되는 매매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다 실력 차이다. 500에서 뭐 1000, 1000에서 2000 정도 올라가면서 비중 늘리는 게 어려운 분들은 매매법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매매 자체가 비중을 늘릴 수 없는 매매라면 빨리 고쳐야 된다고 봐. 왜냐면 매매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매매를 한다는 것은 매매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걸 또 쳇바퀴를 계속 돌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500만원 미만 매수 구간에서는 돈을 버는데 1000만원 매수하면 돈을 못 번다? 이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매매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방향은 맞았어도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누군가는 똑같은 매매로 돈을 벌고 있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매매로 돈을 잃고 있다. 그럼 이거는 본인의 실력 문제거든. 내가 하는 매매만 해도 종가 베팅이나 대체거래소나 시간의 단일가로 만약에 돈을 벌었다 쳐. 근데 누군가는 똑같은 종목 똑같은 매매를 하고 있는데 돈을 잃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방향은 맞을 수는 있으나 세세한 컨트롤에서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다듬어야지만 예수금이 커질 수 있는 거지.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치. 자기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 건지를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지. 나는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우리가 흔히 아는 스타크래프트도 상대방과 1대1을 하면 내가 가진 전략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전략이 있잖아. 내가 가진 전략 A만 갖고는 상대방을 이길 수 없는 게 상대방이 나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이건 필패잖아. 대신 정찰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수정을 하고 내가 만약에 졌더라 하더라도 리플레이를 보면서 내 전략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뭘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피드백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주식 또한 나는 마찬가지거든. 영상 녹화까지는 못하더라도 내 돈을 써서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매매하던 그 순간이 진짜 돈을 잃으면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500을 손절하든 1000만원을 손절하든 내가 그 순간에 이거를 왜 매수를 했을까, 빨리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걸 샀어야 했을까, 그것도 시작을 해서 최선의 대응책을 뭐였을까, 그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거든. 그러면서 오늘 매매할 때는 실수한 부분 뭐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을 해서 복구를 하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매매를 해야겠다. 나도 맨날 이제 그거를 반복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야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수익을 내는 것에만 치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손실 커버보다는 일단 더 많이 벌자. 저는 예전에 최고의 리스크 관리는 큰 수익을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더 많이 벌면 된다. 손실보다 더 많이 벌면 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 없으세요? 나는 처맞지 말자였거든. 뻘짓하지 말자. 그리고 인정하자였어. 괜히 인정하지 못해서 뭐 손절이 너무 늦어지거나 손실을 본 상태에서 내동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계좌를 빠르게 부셔버린다는 거를 내 스스로 너무 잘 겪어봤기 때문에 더 많이 벌면 된다 이라는 생각보다는 살아남고 기회가 있을 때 때리고 기회가 있을 때 매매를 하고 그런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 저도 많이 맞고 나니까 그치?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이게 진짜 주식이 무서워. 잘 나가는 사람도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아침에 뭐 돈 벌었다 해도 이따가 또 뭐 더 크게 손절할 수도 있고. 아니 아까 나오기 싫어한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하는데요? 얘 이렇다니까. 얘 옷 입힐 때마다 환장할 노릇이야. 누가 보면 산책 가고
자기 싫어하는 애 데리고 나오는 것 같다니까. 근데 나오면 그 누구보다도 잘 놀아. 얘가 감래죠? 고진이. 고진이. 고진감래.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얘네들한테 말을 걸고 있더라고. 야, 형 오늘 손절했다, 수익 났다, 산책 가자, 간식 뭐 사줄까 이러고 있고. 과거에 수익이 안 나던 시절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계좌에 어떤 변환점이 왔을 때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습관이 있으세요?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매매에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게 어떤 매매든 간에 본인한테 맞는 매매 방법이 있고 맞는 시장이 오거든. 지금은 대선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이번 달은 특히나 몇 년 만에 돌아온 테마 강세장이었는데 또 막상 5월, 6월 되면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찌됐든 무조건 살아남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 이제 막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뭐 수익금이 적은 사람들도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수익금을 보고 뭐 자책감이나 뭐 그런 거에 빠질 필요도 없어. 살아남고 연차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진짜 이게 사람이, 내가 경험해 왔으니까 확실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맞죠. 진짜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힘들 때가 있거든. 근데 이게 사람이 돈을 한번 벌기 시작하면 내가 언제 그런 돈 없던 시절이 있었나?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5천만 원이다, 마이너스 1억이다, 이게 순식간에 벌려버려. 다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순식간이야 그게. 그래서 일단은 적은 금액으로 매매를 연습을 하고 살아남고. 계좌에 변환점이 왔을 때 수익이 음. 좀 나기 시작했을 때 그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자신 있는 매매에 집중하고 수익금 잘 출금하자. 그치. 하루아침에 진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카페나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 보이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을지도 의문이고, 그런 거에 치중해서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매매를 잊은 채 그거에만 빠져서 매매를 많이 한다던가 손실나는 구조에서 못 빠져나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 어쨌든 중심을 잡고 매매를 이어나가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봐. 어쨌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한 가지 매매는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것도 필요하고, 진짜 필요한 거는 이거라고 봐. 현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읽을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시황을 빨리 보라는 게 아니라 수익 나는 매매가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접근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따장이면 상따를 한다든가, 종가 베팅장이면 종가 베팅을 한다든가, 돌파 매매장이면 소액이라도 돌파 매매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경험을 쌓고 수익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넓혀 나가는 거, 난 그게 중요하다고 봐. 단순히 나는 뭐 상따만 할 거야, 나는 종가 베팅만 할 거야, 나는 뭐만 할 거야,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두루두루 할 줄 알면서 장세에 맞게 비중 조절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매매 방법이 있고 자기가 비중을 실었을 때 편안한 매매들이 있거든. 그럴 때 많이 벌고, 아닐 때는 조금 움츠려 들였다가 조금씩 벌면서 생존에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벌면 된다. 생존을 해야 된다. 무조건 난 그게 1을 원칙이라고 봐. 잃지 않는 거. 기다려. 간식 먹자. 고진 하우스. 옳지. 엎드려. 돌아. V. 하이파이. 옳지. 돌아. 먹어. 야, 엄청 똑똑하네요. 얘네 엄청 똑똑해. 잘해줘야 돼. 그래서 진짜 말만 못하지 다 알아들어. 이제 12시 반이거든요. 이제는 뭐 하시죠? 나는 이제 운동했으니까 씻고 청소기 돌리고 뭐 밥 먹고 시간 되는 대로 오후장 봐야지. 매매는 안 하지만 뭘 살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나, 기본적인 시황을 좀 파악을 해야지. 엄청 푸짐하네요. 와, 뭐죠 이게? 우리 피디님을 위한 초밥 와, 잘 먹겠습니다. 먹읍시다. 시간이 좀 늦었네. 저 근데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저게 보이던데, 아, 이게 2024 하반기 영웅 결정전 입상해가지고 받은 건데, 영웅 결정전이 그 12월에 하는 그거예요? 키움이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달 달리그에서 200등인가? 맞나? 그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연말에 한 번에 이제 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 건데. 매월 100등인가 200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맞아. 연말에 그 사람들끼리 그런 걸로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 때는 CD를 그냥 1000만 원에 맞추진 않았었고 3000 조금 안 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했었던 것 같아. 대회 참가해서 입상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매매하셨는데 입상하신 거네요. 아, 맞아. 저 때 3000을 나가려다가 내가 그때 당시에 시간에 다닐까 해서 종목 하나를 좀 많이 사는 바람에 예수금을 잘못 맞췄었어. 맞아. 그게 기억나네 갑자기. 왜냐면 이게 단일가에서 높게 사면 예수금 039인가 거기서는 이제 높은 가격에 사서 마이너스로 떠버리니까 예수금이 깎이거든. 그래가지고 한 마이너스 7, 800 떠있는 상태에서 넘어갔으니까 그걸 계산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 맞아. 아, 3000 리그 나가려고 하셨는데 맞아. 그때 3000 하려고 했지. 아무튼 예수금 못 맞추고 그냥 뭐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사실 대회 마지막 날에도 그거를 잡다 보니까 조금 더 밀린 상태에서 순위가 매겨졌을 거야. 저것도 아마 그랬었지. 6주 동안의 성적이에요?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6주에서 8주 사이였을 거야. 와, 6주에서 8주 사이에 113%. 저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 이게 그때 당시
당시에는 키움에서 처음 진행했던 거였고 저 상패가 처음 나왔던 거니까. 아, 영웅 결정전이요? 저 처음 보네요. 그치. 상패가 기존에 있던 상패랑은 또 다른 새롭게 디자인된 거라 올해 영웅 결정전 상패는 또 다를걸 아마? 축하드립니다. 1년이 더 지났지만 에이 뭐 축하드립니다. 저거 운이 좋았지 뭐. 밥 먹자 이제.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자.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이 이제 1시 56분.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옷장 매매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치 이제 시간이 벌써 2시니까 내가 아까 운동하러 나갔었잖아. 그때부터 뭐 특징주 뛴 거 뭐 있는지 상한가 간 종목 뭐 있는지 매일 이 시간에 앉으면 난 전체 거래 대금을 확인하거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돌고 있는지 지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오후장에 새롭게 강해지는 애들 그리고 전일 혹은 이틀 전에 강했던 애들이 어떠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지 얘네들이 만약에 들어주거나 시간에서 붙는다면 내가 매수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 시나리오로 이제부터 짜시는 거네요. 그치. 어떤 타이밍에 얘가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다. 장중이든 뭐 시간에든 NXT든 그 생각을 좀 해보는 거지. 매력적인 종목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옷장 준비하셔야 되니까 저는 일단 거실로 좀 가 있고 지금 6시 40분이거든요. 6시 25분. 아, 25분이요? 피곤하지. 6시 25분인데 매매 아직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을해서 난리다 이거 지금. 피곤해 죽겠어. 6시부터는 야근이잖아요, 그죠? 야근에 야근이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 주세요.